자, 제가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데 거래소가 아니라 피라미드 조직인 V글로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1조 7천억을 작년 4월 이후에 이렇게 땡겼고 지금 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자산 보전 신청을 한 것이 2,400억이었다. 피해자가 4만 명이고 600만 원 투자하면 1,8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뒤에 사람 돈으로 앞에 낸 사람을 밀어줬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자본금 41억밖에 안 되는 이 회사가요. 참 1조 7천억을 땡겼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대표가 출검되고 주요 간부들이 그리고 불법 다단계로 규정을 했는데 2월 달부터 알았으면서도 이걸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계좌에 600만원까지 납입을 하면 1년 뒤에 1800만원 3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터지기 직전이고 피해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회사 말고도 숱한 회사 수십 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소닉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난해 5월에 도지코인을 갖다가 1250만 원을 한 회사원이 사들이게 해서 가격이 급등하니까 올해 급등했죠. 잡코인에서 일부를 팔기로 하고 그래서 앱에다가 수량 가격을 입력하고 매도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이 매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라 해도 안 팔리구나. 그러면 그래서 계좌에 남아있는 애탁금은 이게 안전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뽑으려니까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뜨고 돈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4개월이 넘게 흘렀는데 투자한 코인을 고가일 때 팔지도 못했고 내가 그동안에 거기에 담아놨던 돈도 찾지도 못하고 먹튀 거래소에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락이 가능한 비트소닉 고객센터 직원은 담당 부서로 연결하겠다, 전달하겠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피해자가 130명에 이르고 지금도 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어제 오전 10시에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송파구 상가 건물 2층에 있는데 사무실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검은 시트지로 도배되어 있고 앱은 운영되고 있지만은 건물 관리는 2달 전부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취재진이 비트소닉 연락처와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해도 해명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그냥 오는 거를 안 받으면 문제가 될 거니까 그거 받는 사람 정도만 제3의 위치에 하나 있고 어플만 돌리지 실제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말에 비트소닉에 대해서 송파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고 고소장이 수십 개가 이렇게 접수되어서 비로소 수사에 나섰지만은 그래서 압수수색이나 계좌 잔액 보전 조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로펌을 선임해서 지금 집단 소송에 나섰는데 주무부서가 없다 보니 투자자들은 금감원, 공정거래위, 소비자원 등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요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수사를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자금 보전 신청도 안 합니다. 일부 군소거래소에서는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데 처벌 규정은 물론이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정부 부처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산 코인을 찾지 못해서 민원을 넣고 있다. 전부 자기 관할이 아니다. 거래소를 통해 화폐를 사고 파는 거니 전자상거래 아니냐. 근데 왜 관할이 없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고 금감원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고 가상화폐는 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투자자가 이래 많은데 정부가 투자자 개인 책임이라는 말을 하는 걸 놓고 속이 트인다.
이게요, 사기 도박을 전국적으로 잡지 않고 방치하고 사기 도박에 수백조의 돈이, 수천조의 돈이 몰리게 해놓고 너거 보고 내가 하라 했냐? 네 책임이야. 이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코인 강풍이 밀어 닥치면서 검증 안 된 중소형 거래소들이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들고 튀어버리는 일이 잇따른데, 이런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보호수단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비트소닉은 자체적으로 피해자 모임에서 피해자 130, 피해액 75억인데 코인을 매도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을, 또 예탁금을 찾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홈페이지하고 어플은 작동하고 있고 매도 출금은 안 되지만 코인 가격을 확인하거나 매수는 할 수 있다는, 참 웃긴 놈들이죠. 그래서 각 암호화폐 가격까지도 전부 표시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1위 업체 업비트의 반값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여기만 싸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미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유명 코인을 갖다가 파는 것처럼 해놓고 딴 데보다 싸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돈 넣고 했다가 나중에 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큰 돈은 출금 안 되는데 10만원 같은 소액은 출금이 되고,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작은 돈은 출금해 주면서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소거래소 먹튀도 있는데, 경찰이 강제 조사에 나선 한 거래소는, 이게 이제 어제 말한 V글로벌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3배 준다. 그래서 4만 명으로부터 1조 7천억 땡겼다는 거예요. 자, 지난해 12월부터 4월달까지 접수한 코인 관련 사기 제보 중에 거짓 제보로 투자자를 유인해가지고 연락 두절 먹튀가 80%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소닉처럼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호소할 데가 없는 상황이고 주무부처 없고 뱅뱅 돌면서 민원 넣고 개별 소송 나서지만 아무도 답을 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소비자원도 도와줄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민사소송을 비트소닉을 상대로 진행을 해서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코인 출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이 내용 증명을 비트소닉에 전달했지만 반송되었고 해결책도 없다는, 법원 판결도 안 통합니다. 이것들 뭐 조폭도 아니고요. 조폭도 법원 판결은 통하지요. 그래서 200개의 지금 거래소가 있는데 중소형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모양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걸리고 나면 계속 몇 달, 1년 이렇게 피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그냥 나중에 포기하게 되거나 더 크게 말려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이게 누가 컨트롤 타운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 이래서 이런 중소 코인 거래소들은 코인 가격을 굉장히 싸게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딴 데에서 만원 파는 걸 5천원에 판다. 어차피 돈 들어가고 나면 돈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이 거래액을 보면요, 빗썸이 하루 거래 규모가 4조 278억, 업비트가 3조 2643억, 코인원이 1조 5535억, 코빗이 1520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으로 마약 사면 안 걸린다고, 그래서 이 코인으로 지금 마약을 갖다가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입금했다가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몇천 종에 이르고, 그리고 투자 규모나 변동성이 지금 상상을 초월해서 주식시장을 1거래 대금이 4대 거래소만 해도 넘어서고 있어요. 24시간 휴일도 없이 이게 지금 계속 가격이 변합니다. 단기간에 수천 %를 넘나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 도박 같은 짜릿함도 간혹 가다가 있죠. 자, 그래서 4대 거래소를 기준으로 작년 10월에 17조 정도 있었는데 지금 올 3월에는 730조가 됐다. 지금은 더 커졌죠. 자, 비트코인이 한참 2017년에 시끄러울 때
$10,000,000가 넘을 건가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100,000,000가 넘을 건가 관심사가 되고 직장인 40%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절반이 손실을 받고 4천만 원 이상을 수익을 봤다는 사람은 10%예요. 자,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4대 거래소 기준으로 신규 투자 들어온 사람이 50대가 22만, 60대가 52,000, 70대가 6,000 이렇게 해서 나이 많은 자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도박판을 갖다가 거의 국민들한테, 전 국민한테 열어줬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바다 이야기로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서 주식에서 가상화폐로 투기가 확대되고 이게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와 투전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도 넘어서 버렸고 가상화폐의 성격이나 개념 규정도 이제 헷갈려요. 도박장의 칩이죠. 그리고 이 용어 자체도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코인, 가상자산 용어가 난무하고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이 2014년부터 통화로 볼 수 없고 상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라고 세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아직까지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50%가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한국 거래량이 세계 거래의 이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도박판이 열린 거죠. 다 코로나하고 이 돈이 많이 풀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1차로 이 코인 열풍이 불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상 통화를 이용한 사기나 해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 했고 4월 7일 날 발표한 가상자산 화폐에 대한 단속 계획은 그때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투기 도박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표계산을 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 제가 볼 때 이 정권의 핵심들이 가상화폐에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다. 하루에 수수료만 100억 버는 가상화폐 회사가 정권을 안 엮었을 리가 없고 그래서 경찰도 단속하지 않는 거다. 오죽했으면 오늘 경찰에서 수사 요원들이 이거 코인 가지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냈겠네. 그래서 이거는 재산 신고 때 이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뇌물 받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자, 이제는요, 이 문제는 문가리 말고는 각 부서가 일부러 니미럭 내밀럭 하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여당의 의원들, 실세들 상당수는 규제에 반대하고 이 코인을 띄우는데 일조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교통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문가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가리가 나서서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 지금 웃기는 이야기가 가상화폐 사기 피해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가 그러는가 했더만은 1위 업체 업비트가 그 자회사 하나를 운영해가 100억을 투자해서 투자자 보호센터를 만든다는 거야. 네, 가서. 그 도박회사 카지노 강원랜드가 이 단도박, 즉 도박을 끊는 거를 치료해주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 어떻게 이렇게 가소로운 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가리가 이제 책임이다. 문이 정리하라. 문이 침묵하면 직무유기고 이것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미필적 고의다. 문이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단속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통령이 말해라.